배우 이희경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독일 거주 여성 A씨는 이희경과 1년 반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희경이 친구 3명과 XX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여성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처음에는 SNS 캡처를 공개하며 폭로했지만 곧 AI로 조작한 것이다라고 사과했고, 이후 다시 모든 증거는 진짜였다고 말을 바꿨다. 최근 A씨는 다시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희경이 먼저 반응에 놀랐다고 말했고, 돈을 요구한 적 없으며 큰일을 만든 건 미안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법적 단계로 넘어갔다. 법원은 A씨의 SNS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IP 기록 등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뒤흔드는 보도가 나왔다. A씨가 단독 행동이 아니라 주변과 사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다. 폭로가 개인적 충동이 아니라 계획된 움직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가 전달한 인스타그램 DM 캡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희경 회사에 메일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 회사 월급도 적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핸드폰도 팔았어. 챗GPT에 물어보니 처벌 안 받는데? 일단 보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과하면 되지. 즉, 단순 폭로가 아니라 금전 요구를 염두에 둔 협박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위한 사전 모의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다. 소속사인 상영의 NT 측은 이 제보와 캡처 자료를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했고, 현재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희경 소속사는 이미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어떤 합의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사건은 폭로 조작 사건, 진술 번복, 압수수색 사전 모의 정화 이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 이시영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생후 17일 된 딸을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시영은 자신의 SNS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라는 문구와 함께 작고 새끼 같은 둘째 딸을 빨간 산타복으로 입힌 채 선물 상자에 눕혀놓은 보나트 영상을 공개했다. 보나트는 태어난 지 7에서 21일 된 아기를 대상으로 뱃속 자세를 재현해 예쁘게 촬영하는 콘텐츠다. 이시영은 걱정 100만 개 가지고 촬영장 갔는데 하길 너무 잘했다, 너무 작고 소중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누리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찬성 쪽에서는 보나트는 흔한 촬영 방식이고 오너먼트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표현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쪽에서는 사람을 장식품으로 표현하는 건 과한 표현, 아기를 상자에 담아 소품처럼 연출한 느낌이 불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논란은 단순 육아 사진을 넘어 이시영이 이전에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대하를 이식해 둘째를 얻었다는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녀의 모든 표현이 더욱 민감하게 해석되는 배경이 됐다. 결국 이런 여론 속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 엄마의 사랑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소품으로 꾸민 연출이었을까? 육아와 SNS 사이의 경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 청룡영화상, 영화보다 스타 배우와 화제만 남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상황은 이렇다. 이번 시상식에서 어떨 수가 없다 가 12개 부문 후보 중 7개를 쓸어 담으며 7관왕을 달성했다.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인기스타상, 음악상, 기술상까지 주요 트로피를 싹쓸이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작품성 혹은 화제성에 덜 노출됐던 영화들은 수상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혹은 독립영화로 손꼽히던 얼굴은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음에도 단 하나의 트로피도 품지 못했다. 더욱이 시상식 내내 레드카펫과 무대, 수상자 인터뷰는 오직 스타 배우들과 인기 배우 중심으로 흘렀다. 반면 기술 편집, 미술 등 영화 제작의 중심을 지킨 스태프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룡이 영화의 완성도가 아니라 스타 파워를 위한 시상식이 됐다는 날 선 비판이 SNS와 팬들 사이에 퍼졌다. 또한 이번 수상 결과에 대해 관객과 평단의 취향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이미 화제가 됐거나 이름값 씻는 배우 중심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인기 스타상과 주연상, 조연상 대부분은 대중인지도와 스타성을 갖춘 배우들이 휩썼다. 일부 영화 팬들은 이번 청룡영화상을 두고 이제는 작품성이나 다양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직 스타와 화제, 흥행만이 중요하다라고 혹평했다. 이런 모습의 일각에서는 청룡영화상에 대종상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시상식에서는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 논란 속에 무대에 올랐고, 그의 사과 발언과 관련 SNS 해시태그가 삭제되면서 공정성과 이미지 관리를 둘러싼 비판이 일었다. 과거 대종상이 겪었던 권위 저하 공신력 상실 존폐 위기에 흐름이 청룡영화상에서도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만약 지금의 스타 중심, 팬덤 중심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시상식이 본래의 취지, 영화의 예술성 평가 축제를 잃고 단순한 연말 화제용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청룡영화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심사 투명성 강화, 작품 위주의 수상 구조 회복, 다양한 영화인의 목소리 반영 같은 근본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게 지금의 위기 분석이다. 이희경 사생활 논란의 파장 어디까지? 결국 프로그램 하차도 강요받았다 밝혀져. 이희경이 이번에 제기한 놀면 뭐하니? 하차와 면치기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작진과의 신뢰 균열이 드러난 사안으로 풀이된다. 이희경은 SNS에서 사생활 루머 유포 이후 예능 측의 하차 권유를 받았고 자진 하차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면치기 논란의 배경도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히 하기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제작진이 국수집을 빌려 면치기를 부탁했고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멘트는 최종 편집에서 잘렸다면서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난감해하며 나만의 이미지 타격은 감당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제작진은 공식 SNS를 통해 머리를 숙였다. 이희경 씨 하차 권유는 사실이며 사생활 루머 확산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면치기 장면에 대해서는 홍콩과 일본 촬영 중 즉흥적으로 나왔던 장면을 재미를 위해 재차 요청한 것은 제작진의 욕심이었다. 예능이다는 그의 말도 편집됐다며 출연자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다라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출 논란이나 연예인 루머가 아니라 연출자와 출연자 간 경계, 이미지 관리, 그리고 예능 제작의 책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 2025년 11월 27일 미국 뉴욕 메이시스 추수감 사절 퍼레이드에 한국형 K 콘텐츠 K-팝 디몬 헌터스가 공식 등장했다. 퍼레이드는 99회째를 맞은 미국 최대 규모 행사로 수십 개의 플로트와 대형 풍선이 거리를 메웠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건 캐대헌의 대표 캐릭터 풍선 더키 타이거와 서시였다. 두 캐릭터는 초대형 풍선과 차량형 풍선으로 등장해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잡아끌었다. 무대 공연에서는 캐대헌 세계관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직접 등장했다. 보컬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참여해 대표곡 볼뜬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선보였다. K-팝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의 콘텐츠가 미국 전통 행사에 포함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단순 등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K-팝 융합 콘텐츠가 미국 대중문화의 한가운데 그것도 역사 깊은 추수감 사절 퍼레이드에 정식 라인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서구 캐릭터 중심이던 행사 구성에 아시아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셈이다. 해외 언론도 K 콘텐츠의 확장 실험, 새로운 글로벌 문화 공식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무대 후 이제는 인터뷰에서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전 세계 팬들과 이 순간을 함께하게 돼 정말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SNS 팬 반응도 뜨거웠다. 더키 타이거 풍선 때문에 퍼레이드 챙겨봤다. 캐대헌이 미국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날이 올 줄이야. K 콘텐츠 확장 제대로다.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글로벌 화제성을 입증했다.